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어우, JYP. 입사 이래로 이렇게 아기자기한 옷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협찬입니다. 협찬이요? 네. 나도 모르는 협찬을 받으셨다고요? 아니, 어디서요? 저희 집에 높으신 분이 이 옷을 고른 이유는? 이거 그분이 골랐는데 그분의 깊은 뜻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거 입고 오셨어요 집에서부터? 네. 그럼 벗고 왔겠습니까? 아니 이 팔에 지금 주름이 지금 뜯은 것 같잖아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 한창 관심이 고프실 나이셔가지고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평소에도 뭐 열나면 기분 안 좋지만 맞아요. 코로나 시국이라서 열이 난다 그러면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죠? 겁이 나죠? 네. 혹시 나 열나는 건가?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체온으로 잡아봤습니다. 체온. 오, 저희 좋네. 지금까지 체온에 대해서는 해본 적이 없네요. 체온 특집 한 번도 없습니다. 한 7, 8년 하는 동안에 왜 안 했을까요? 오늘 하려고요. 괜찮았는데 이거? 괜찮았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정상 체온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네. 뭐 열이 난다는 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네. 이런 간단한 거 좀 몇 개 알아본 다음에 네. 혹시 체온계를 쓸 때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 뭐 이런 게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보고 네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할 것도 많아요. 아, 그래요? 오. 하세요. 제가 정상 체온이 아니에요. 질문 왜? 요즘 그 코로나 집에 가면 저희 집사람이 귀에다 이렇게 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삑 돼서 이렇게 36.5도 난 정상 너 이렇게 되면 네. 저는 대충 나오는 게 35도, 네. 34.8도 뭐 이렇게 네. 그러고서 정말 들어가서 더운 물에 샤워를 막 해갖고 더워 막 이러고 나와서 재면 36.5도 그럼 통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올소님 정상 체온이에요? 네. 정상이죠. 정상이에요? 사람의 체온은 몇 도입니까? 이게 측정 방법과 부위에 따라서 다 달라서요. 헷갈리실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35도에서 37.5도 정도까지를 정상으로 보죠. 35도에서 37.5도까지 정도. 5까지?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체온을 재는 방식이랑 아까 체온을 재는 위치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일 정확한 거는 항문에서 재는 체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항문 쪽으로 이렇게 체온계를 넣어서 거기서 측정하는 걸 심부 체온이라 그러고 심부 체온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높습니다. 오늘 그건 안 할 거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병원에서도 그건 하진 않고요. 네, 항문 체온 재는 건 개들 보통 항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 집에 이제 수은 체온계가 몇 개 있었는데 어느 게 개 항문에 넣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지금 못 쓰고 있어요. 네. 두 번째로 정확한 게 구강 체온이고요. 구강 체온 이제 입에다가 물고 재야 되고요. 세 번째가 겨드랑이 체온 입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많이 했던 수은줄을 껴가지고 수은 체온계로 재는 게 있고, 네 번째가 이제 귀에서 요즘에 재고 있는 체온계가 있고, 네 번째가 피부에서 이제 재는 체온, 비접촉 체온계로 재는 게 있는데 각각의 체온마다 정상 범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심부 체온계에서 그 항문 쪽에 넣었을 때 측정하는 체온이 한 36도 9부 정도에서 38도 3부까지는 신부 체온계에서는 정상 범위로 봅니다. 그럼 신부 체온계 기준으로 보면은 38도가 넘어도 열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실 수 있어서 그걸 구별하셔야 된다는. 신부 체온계는 실제로 일반인들은 못 씁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 체온계와 구강 체온계 두 가지는 거의 쓰질 않으니 그건 제외하고 겨드랑이 체온계를 보통 많이 쓰는 기준점으로 보는데, 겨드랑이 체온계도 실제로 신부 체온과 같이 일정 수준 이상 정확도를 이렇게 하려면 10분 정도를 끼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겨드랑이에 저희가 이제 체온계 수은줄을 딱 넣어놓으면 겨드랑이 부위가 이게 공간이 생기면서 주변의 공기에 의한 체온 변화가 없어지고 진공 상태처럼 딱 되면서 신부 체온이 반영되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부 체온계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정확도를 가질 수 있다고 하고, 그랬을 때 체온이 보통 36도에서 37도 사이로 나옵니다. 네, 근데 이 겨드랑이 체온계보다 더 낮게 측정될 수 있는 게 보통 귀에서 측정하는 체온계고, 표준 오차라 그러잖아요. 오차 범위가 대략 1도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러프하게는 35도에서 37도 정도 사이를 거의 정상 범위로 보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귀체온계를 기준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는 이런 표준 편차 때문에 35도에서 37도 오부까지는 정상 범위에 있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네. 비접촉은요? 비접촉은 아직까지는 사실 어려운데, 사실 이제 비접촉 체온계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제가 그 식약처 의료기기 심사하는 거 담당하는 거가 있어가지고 그쪽이랑 이렇게 연구하는 거를 좀 평가를 했었는데, 비접촉 체온계는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 이마에서 재느냐, 뭐 얼굴에다 대느냐, 팔 같은 데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통 이마가 제일 높게 측정되고요. 그리고 이런 말초 쪽으로 갈수록 체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재보시다 보면 어떤 곳에서는 어느 병원은 이마에 쏘고 네. 어느 병원은 목에다 쏘고 네네. 어느 부분은 병원은 네. 볼에다 쏘던데? 다 다르고요. 제일 정확하게 잴 때는 그 비접촉 체온계를 처음에 식약처에서 허가할 때는 이마 쪽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 이마에 네, 이렇게 아주 가까이 될 맞습니다. 때랑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 예. 달라요? 다릅니다. 너무 멀리서 재면 실제로 열이 있는 사람인데도 열이 없는 걸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방송을 준비한 거구나. 그렇죠. 아, 다 계획이 있었어. 그럼요. 왜 접촉을 안 하려고 그러죠? 어차피 피부인데 뭐 네. 점막도 아니고 그냥 이마에다 대고 재도 되지 않을까? 아, 근데 그거는 조금 이게 지금 상황에서 사실 어려운 게요. 어쨌든 간에 이 바이러스는 특성상 표피에 묻어 있는 거를 이렇게 접촉하면 옮겨올 수 있다 보니까 그건 최대한 사실 안 하는 게 좋죠. 그 사람의 체온은 네, 나이와 관계없이 평생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도 계속 변하고요. 일중 변동도 있고요. 월중 변동도 있고요. 연중 변동도 있고 나이에 따라서도 변하죠. 아니 사람은 항원 동물이라며. 네, 항원 동물이지만 정해진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할 범위 수밖에 내에 없습니다. 네. 아기들 같은 경우에 좀 체온이 높다라고 하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체온이 높다라는 건 어쨌든 몸속에서 뭔가 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활동을 많이 하거나 하면 당연히 체온이 올라가니까 아이같이 성장을 많이 하는 기간 동안에는 체온이 올라가고요. 나이 드시게 돼서 이제 그런 대사가 줄어들게 되면 나이 드시게 하면서 손이 형한테 간 거죠. 그러지 마. 지금 전 나이를 얼마나 먹은 거죠? 아, 선생님은 제가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나이 먹어서 체온이 낮은 거예요 지금? 저기는? 아니요, 근데 이제 이건 다른 개념인데요. 어쨌든 나이를 먹으면은 체온이 떨어집니다. 체온이 약간 내려갑니까? 네, 떨어집니다. 네. 결국은 기초대사량 뭐 이런 거와 연관성. 그럼요. 예. 굉장히 중요한. 근데 제가 왜 일중 변동 이런 걸 얘기를 드렸냐면 보통은 체온을 재는 시간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범위가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되는데, 제일 저희가 보통 체온이 낮을 때를 새벽으로 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잠을 자면 모든 대사가 멈추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새벽에 4, 5시 정도가 체온이 제일 낮아요. 보통 새벽에 여름에도 네. 자다가 약간 추워서 추워서 깨잖아. 그것도 그럼 체온이 내려가고 그럼요. 그렇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아이들이 막 보시면 이렇게 밤중에 자다 막 땀 흘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아이나 뭐 그런 분들은 보통은 그렇게 정상적으로 체온이 내려가야 수면을 취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 체온 조절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한을 해서 땀을 내서 기화열을 통해서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네. 체온 조절하는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이 문제가 있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죠. 대부분은 근데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많이 받거나 그래서 밤중에 잠을 자다가 본인이 잠을 자는 동안에 꿈을 꾼다든지 뭔가 심리적인 압박감 같은 게 있어도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결론 어쨌든 현재 말씀하셨던 체온은 거의 정상에 있다고 그냥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사람 따라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네. 평균적으로 35.5도인 사람하고 네. 36도인 사람, 네. 36.5도인 사람, 37도인 사람이 네.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중에서 특별히 누구는 좀 더 건강하고 누구는 덜 건강하고 이런 겁니까? 있죠. 네, 그것도 진짜? 당연히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좀 이따가 체온 잴 때 긴장되겠는데? 그 두 가지 양극단으로 나뉘는데, 사실은 이제 35도처럼 지금 올소님처럼 체온이 낮은 분들은 오래 사세요. 좋은 거네. 장수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저는 나왔어요. 네. 장수를 하는데,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극지에 있는, 그러니까 남극이나 북극 같은 데 있는 동물들은
체온이 낮아요. 그리고 에스키모인 같은 분들도 체온이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대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억제돼 있거든요. 대사가 활발하다는 게 꼭 좋은 게 아닌 게 우리 몸이 어쨌든 대사를 하면서 늙어가거든요. 노화가 발생하는 거라서 일정 부분에 있어서 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체온이 낮은 게 좋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이런 분들은 바이러스 같은 거에 감염이 걸리기는 쉽죠. 그러니까 체온이 낮으면 대사가 억제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수명은 길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체온이 높은 분들은 되게 신진대사가 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활동적이고 뭔가 이렇게 액티브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그만큼 내가 몸을 많이 쓴 거기 때문에 수명은 평균적으로 짧습니다. 네, 그 대신에 감염은 잘 안 걸려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전적으로는 체온이 평균적으로 낮은 분들이 마치 심장 맥박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심장 맥박이 천천히 뛰는 분일수록 오래 살거든요. 네. 네. 심장 맥박이 천천히 뛰는 사람이 체온도 약간 낮죠. 낮을까요? 네. 운동을 하는 거 아까 굉장히 체온의 변화가 많다 그랬는데 그 변화 요인 중에서 운동도 당연히 들어가고 외부 온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어쨌든 그렇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왜 사람들이 체온이 낮으면 암세포가 막 증식한다. 네. 그래서 체온을 올리면 암세포가 1도를 올려야 죽는다. 된다 뭐 이런 거. 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암 환자 아, 진짜요? 체온을 뭐 높여야 된다고?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책도 있어요. 1도 올리면 뭐 몇 년 더 산다. 네. 뭐 어떻게 하면 체온을 올리나. 그럼 암 환자들은 막 맨날 찜질방이나 뭐 한증막에 들어가 있어야 되게? 저희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또 문제가 있는 건데 열 치료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말을 들어. 네, 항암 열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노인 분들 중에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제 집에 안 계시고 계실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치료 이외에 열 치료라고 해서 이렇게 열 뜨뜻한 걸 이렇게 대고 있는 치료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치료를 하면 부분적으로 암세포의 괴사,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 그 치료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것과 유사한 개념인데요. 기본적으로 체온이 높을수록 면역은 활성화됩니다. 면역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우리 몸속에서 안 좋은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더 좋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온이 활발할수록 면역계가 활성화돼서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더 좋아지는 건 다른 가설인 건데 일부는 맞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체온이 계속 높아서 암이 덜 걸린다 이런 건 아니고요. 반대로 체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암세포의 증식 자체도 줄어들기 때문에 암세포도 체온이 높으면 잘 자라거든요. 대사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암세포의 대사도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면역계가 올라가서 암세포를 죽이는 힘도 늘어나나 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암세포 자체의 성장도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똔똔인 건데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로 둘 다 낮으니까 그냥 그것도 역시 뭐 쌤. 네. 그래서 그거는 뭐가 맞다 이렇게. 요 부위에 무언가 항암 치료를 해야 될 부위가 있다. 네. 그럼 그 부위에 국소적으로 열을 올리는 거는 치료적으로 의미가 있을 그럴 수 수 있는데 있죠. 전신적으로 체온을 찜질방 가서 올리는 네네. 거는 의미가 없을 수 네, 있죠. 거의 뭐 의학적으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보통 우리가 열이 난다. 네. 몇 도부터 열 난다고 하는 겁니까? 그 정상 범위 아까 얘기한 것보다 그냥 37도. 조금 넘어가면 열 나는 그렇죠, 겁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미열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건 이제 37도 5부를 시작점으로 봐서 37도 5부부터 38도까지는 이제 미열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네. 38도부터 39도까지는 그냥 열이 난다. 39도 이상은 이제 고열이 난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의학적으로는 사실 이런 구분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 무슨 방법으로 체온을 재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구별하시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건 37도 5부가 넘으면 일단 열이 날 수 있다, 열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제가 또 각종 이 체온계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쭈니님과 함께 제대로 체온을 좀 재보고 이런 걸 해보고 싶습니다. 네. 체온계를 쓰시는 건 수은 체온계가 제일 좋긴 합니다. 네. 추운 체온계는 요새 구할 수가 요즘에 없어요. 없죠. 요즘에 이제 환경 오염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잘 안 씁니다. 수은 그 온도계 네. 이렇게
빼면 딱 읽은 다음에 꼭 이렇게 털잖아. 네네네. 그건 왜 터는 거예요? 바람으로 인해서 온도를 낮춰야죠. 식히려고. 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근데 수은 어쨌든- 채운게 이렇게 흔드는 것 자체를 모르지 않을까요? 그 얘기 왜 했냐면 이거 수은 채운 게 왜 흔들어요? 그 네이버에 가서 물어보잖아. 그러면 원심력으로 안쪽으로 몰려고 네, 그런다고 네, 네, 네. 답이 있는데 그거는 뭐 체온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압력이 바뀌면서 수은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여서. 바뀌죠? 네. 그 열에 따른 그렇습니다. 팽창을 시키려고 하는 흔드는 거가 맞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세 개가 있는데 이게 접촉식인 거죠. 유튜버시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대고 요거 아, 요거 요- 이렇게 어떻게? 하시고 요렇게 하시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요걸로 네. 우리 네 사람 체온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좀 저희 따뜻하게도 그래도, 우리 의학 방송이니까. 빼는 거 아니에요? 원래 캡을 씌웁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알코올로 이렇게 좀 소독을 하겠습니다. 네. 소독을 한 다음에 네, 이건 뭐 알코올을 날리는 거고요. 이건 알코올 날리는 거. 변화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아예. 아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네요. 캡은 씌운 채로 한다. 그럼요. 자, 올소님부터. 이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귀에다 넣고 버튼을 누르면 37도 소리가 납니다. 2 네. 저희 집 거보다 되게 높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정상. 또 닦아? 국산인데. 네. 날려야 돼. 대충 딱. 진짜 너무 소리가 대충 하시는데? 귀는 괜찮아. 그 무슨 논리인가요? 이비인후과 선생님들 들으시면 분노하실 거예요. 예. 깜신 불러요. 잘 닦아서 잘 아, 닦아서. 예, 예. 36.0. 네, 보세요. 근데 36.0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땄고요. 보이시나요? 36.8. 좀 내려갔어. 내려가. 그러니까 금방 똑같이 쟀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체온을 재는 건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해진 방법으로 정확하게 재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 차례 재는 게 중요해요. 그거 꼭 알려드리고 왜 그러냐면 이게 알코올 솜이 있잖아요. 알코올 솜이 기화되면서 열이 날아가기 때문에 센서가 그런 거를 감지하는 거고요. 그 알코올 솜으로 닦은 다음에 바로 마를 뒤에 넣지 때까지 말고 그렇죠. 조금 말린 다음에. 네. 충분히 말린 다음에 쓰셔야 되는 거고요. 자, 10초 전 영상으로 돌아가 보세요. 10초 전. 지금 JYP 자기 귀에 넣을 때는 4번, 5번을 닦았어요. 네? 준이한테 들어갈 때는 한 번 쓰고 무질렀거든요. 선이 자기 재기한 다음에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37도 2. 네. 정상. 똑같아요, 형. 이것도 해보세요, 형님도.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재보세요. 37.0. 조금 줄었네, 진짜. 근데 외부 요인이 되게 중요해요. 자, 써니는 직접 본인이 닦는 걸로. 네. 이걸 날리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37.5. 37.5도. 써니. 저라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이 체온계는 약간 세팅 자체가 높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검수를 받으시거나 혹은 캡을 새 걸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캡을 바꾸면은 또 달라집니까? 네, 달라집니다. 이 캡도 파는 팔아요. 거예요, 그러면? 네. 오. 소모품이라서 캡을 정기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저희 집에 건 캡이 없던데. 네, 그럼 이상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 귀여운 비접촉식 체온계로 이거는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비접촉 이거는 체온계를. 한 번도 안 써봐서 36.8도 나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비접촉 체온계를 쓰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될 거는 비접촉 체온계는 역시나 어디에서 그 체온을 재느냐와 얼마의 거리를 두고 재느냐에 따라서 표준 편차가 되게 크게 나타납니다. 소리가 안 나는데? 그냥 화면에 떠요. 37.0. 전혀 다르잖아요. 아까 37도 5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걸로는. 네. 0.5도. 네, 0.5도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목에다 재고 있는데 일단 36.6. 네, 굉장히 다른 거죠. 이마에 재볼게요. 지금 신나셨네. 36.7.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마가 가장 정확하고 이마가 제일 높습니다. 이마 상체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낮아지고 일반적인 말초 쪽이 가장 낮습니다. 네. 36.6. 오랜만에 의사놀이 심취하셔가지고 지금. 36.8. 다 정상인 걸로.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지금 벌써 두 가지만 가지고도 느끼셨겠지만 게 마음에 듭니다. 부위별로 굉장히 차이가 크고 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집에서 열을 재실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수가 있을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반복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것도. 여기 얘를 누르면 되고 눈에다 대시면 안 됩니다.
35.9. 9도. 네, 이건 실시간으로 바뀔 거예요 아마. 멀리서 재면은 내려가요. 내려갑니다. 재 보십시오. 오. 34도밖에 안 나와요. 네. 34.2. 네. 이렇게 그러면 그 고깃집에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쏘잖아. 그 잘못한 거네. 가까이 대고 쏴야지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 기계마다 체온계마다 적정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수고가 있잖아요. 네. 수은 체온계를 여기 10분씩 넣고 있기 힘드니까 계속 간편한 방법이 나오지만 이 아저씨 정말 오늘 빼고 방송할까요? 집에서 쓰시는 체온계 중에 이런 비접촉 체온계가 있으면 꼭 설명서를 보시고 어떤 위치에서 어떤 거리에서 측정하는지를 정확하게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러한 귀에다 넣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캡의 위치 혹은 캡이 얼마나 오래됐느냐에 따라서 체온 측정의 정확도가 굉장히 큰 차이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도 몇 번 쓰고 이렇게 버리는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설명서를 보시고 준수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한 번 잰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열이 난다라는 식으로 생각이 드신다면 꼭 30분에서 1시간 정도 후에 다시 한번 체온을 재셔서 적어도 2번에서 3번 정도 체온 잰 게 다 37도 5분을 넘거나 평균값이 37도 5분을 넘으면 내가 열이 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보니까 약국에서 이런 걸 팔더라고요. 일회용 체온계를. 네, 이게 일회용이고요. 네. 입에 물고 있거나 겨드랑이에 껴서 하는 거더라고요. 네. 입에 물고 있으면 1분, 겨드랑이는 3분 걸린다고 네. 네. 되어 있네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런 체온계가 여러 개가 나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도를 희생해서라도 편리성을 높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네. 이거를 빨리 물어요. 그냥 이렇게? 보통 혀 밑인데요. 여기 보니까 혀 밑인 것 같아요. 네, 혀 밑 깊숙이 어금니 부분까지. 자, 지금 이분이 하시던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설명서를 보시고, 네. 혀 밑 깊숙이 어금니 부분까지 넣으세요. 체온계를 고정. 오, 되게 좋다. 고정한 뒤 1분 기다리세요. 그리고 입에서 체온계를 뺀 뒤 바로 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겨드랑이는요. 뭐 시간 재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계세요. 3분 측정 후 바로 꺼내어 읽습니다. 오래 넣어놔도 뭐 더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방송 끝날 때쯤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굿 아이디어입니다. 다음 진행. 근데 저는 병원에서 입에 무는 아유, 조용히 체온계는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드라마나 뭐 영화 보면 애기들이 여기 입에다가 체온계를 네. 꽂고 있거나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정확한 거가 신부 체온 측정한 항문이고요. 그 다음에 구강이에요. 아이들은 특히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구강 체온계를 쓰는데 이건 엄밀히 따지면 정확한 구강 체온계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던 편리성을 높이고 감염 걱정 등이 있으니까 이런 보조적인 방법이죠. 참고용이지 네. 이걸 가지고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 JYP가 입을 다물고 있는 동안 구독자 질문을 좀 해결해 볼까 네. 합니다. 그 소연137님이 남기신 댓글인데요. 26세 여자입니다. 원래 하루 중 체온이 오후 3시부터 6시까지가 가장 높고 새벽 6시가 가장 낮다고 하던데요. 저는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37.4도에서 38도로 청소를 한다든지 일상적인 활동을 조금만 하면 정말 더워지면서 땀도 나고 체온이 올라갑니다. 집은 추워서 반팔티 위에 내복을 하나 더 입고 생활하는데요. 아무리 내복을 껴입는다고 해도 체온이 38도까지 올라가나요? 라고 질문하셨거든요. 이분은 그래도 공부를 하셨네요. 네. 새벽 6시, 아까 4시에서 5시로 거의 비슷한 시간인데요. 이 말씀처럼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는 개인차가 있지만 4시, 오후에도 한 4시에서 6시 사이가 좀 더 높고요. 이건 역시 호르몬의 변화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얘기하셨던 4시부터 10시까지 37.4에서 38도라 그러면 사실 약간 높은 편이잖아요. 저희가 얘기했었던 체온 기준으로 하면 열이 나는 기준이라서 증상이 없고 그러면 이분은 체온계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측정하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내복을 껴입거나 해서 온도를 저희가 외부 온도와를 이렇게 차단하고 심부 온도를 올리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0.6에서 1도까지는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옷을 많이 입으면 입을수록 체온계에서 측정되는 체온은 올라간다고 보면 이분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오차 범위 내에서 이분은 한
36도 4에서 37도 정도 사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체온계를 바꿔서 한번 측정을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질문하셨었던 질문, 내복을 입으면 온도는 올라갑니다. 네, 그건 확실한 거고요. 근데 이 38도까지 올라가는 건 비정상적인 건데 실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측정 방법이나 기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올소님이 방송이 정갈하고 아주 좋은데요. 네. 러브유님이 남기신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사 팬입니다. 저는 조금만 피곤해도 열이 오르는데요. 특히 얼굴이랑 목이 뜨거워져서 주변 사람들이 어디 아프냐고 물어볼 정도입니다. 직장인이라 오후로 갈수록 피로도가 쌓여서인지 저녁에 주로 열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오전에도 얼굴과 목이 뜨겁습니다. 체온을 재본 건 아닙니다. 두통이 없다면 굳이 약을 먹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이러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예. 되게 놀라운 사실인데요. 운동하면 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밥 먹어도 막 땀 흘리는 분들 있잖아요. 다 정상적인 게 평균적으로는 1도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고요. 식사만 해도 한 0.6에서 0.8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속 체온을 재면서 식사를 하면 체온이 쭉쭉쭉 올라가서 한 0.8도 이상 올라갈 수 있고요. 운동하면 40도까지도 올라갑니다. 열이 안 나는 분들도. 그러니까 그거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을 정해진 기간 동안 재시는 게 좋아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인터벌을 두고 재시는 게 좋고요.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후가 될수록 체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건데 이분이 이제 걱정하시는 조금만 피곤하거나 해도 열이 오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거는 스트레스 혹은 뭔가 몸의 피로도로 인해서 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사나 이런 것들의 활성화 등을 통해서 이렇게 체온이 실제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원래도 올라갈 수 있고 힘드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체온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당연히 약은 드실 필요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게 얼굴이랑 목이 네. 뜨거워져서 아프냐고 물어볼 정도면 뻘개진다는. 그렇죠. 그러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방송 여기까지? 또 한번 빼볼까요? 네. 빨리 확인을 하셔야 된답니다. 공기 중에 식지 않도록. 어디에 떠요, 근데 오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안 보이는데? 설명서를 제대로 안 보니까 그렇죠. 여기 써 있잖아요. 도트. 아 여기까지 36.0 나왔습니다.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방송을 하는 내내 굉장히 뿌듯하게 방송을 할 수 있었고요. 방송에서 정리가 잘 된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서 만족스럽고요.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형님. 오늘의 방송의 정리를 좀. 다음 회부터는 제가 안 나오기로 마음을. 오늘 방송 분량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시청자분들이 JYP가 안 나오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물고 가만히 있는 걸 보는 거지. 다음번에도 체온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것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